자, 오늘은 삼각형의 외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외심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몇 가지 용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삼각형 이렇게 ABC가 있고, 요 ABC의 요 세 꼭지점이 어느 한 원 위에 있을 때 우리가 요 원을 요 삼각형에 이제 외접한다라고 해요. 이제 밖에서 이게 접한다. 이게 접한다라는 게 이렇게 한 점에서 이게 스치듯 지나가는 것, 그럴 때를 우리가 이제 접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요 원을 외접원이라고 하고, 요 외접원의 중심을 우리가 외심이라고 합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삼각형에 외접하는 원의 중심을 외심이라 한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이쁘게 한번 적어보도록 하세요. 자, 이제 삼각형의 이제 외심의 성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증명을 해볼 텐데, 우선은 외심의 성질 두 가지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질은 뭐냐면, 삼각형의 세변의 수직 이등분선은 이제 외심에서 만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지금 그림이 잠깐 나와 있는데, 요 AB, 이게 수직 이등분선, 이렇게 F에서 이렇게 수직 이등분선을 그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BC의 수직 이등분선, 요 D가 BC의 중심이고, 여기서 이렇게 수직 이등분선을 그었습니다. 또 AC의 수직 이등분선, 요 E는 AC의 중점이고, 자, 여기에서 수직 이등분선을 그으면, 얘가 어느 한 점에서 이제 만나게 돼 있고, 요 점이 곧 외심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증명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성질은 뭐냐? 삼각형의 외심에서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는 같다. 자, 얘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삼각형의 외심은 외접원의 중심이라고 했죠. 자, 원의 중심은 원 위에 있는 모든 점까지의 거리가 같죠. 그 거리를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그게 원의 반지름이라고 하죠.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만약 요 O가 삼각형의 외심이라면 요 꼭지점에 이르는 길이 요 OA와 OB, OC의 길이는 모두 같습니다. 왜? 반지름으로써 같게 되는 거죠. 자, 요 삼각형의 외심의 성질을 한번 증명해 볼 텐데, 바로 옆 페이지 이제 빈 공간에다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각형을 그려볼게요. 자, 요런 삼각형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죠. 꼭지점을 자, A, B, C라고 하고, 그냥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을 한번 그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A, B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어보죠. 자, 요렇게 그려질 거고, 여기가 이제 수직이면서 자, 2등분이 됐죠. 그 다음에 AC의 수직 2등분선을 그어보죠. 자, 요렇게 그려지겠습니다. 얘는 수직이면서 자, 2등분 되는 점. 자, 그러면 AB와 AC의 이제 수직 2등분선은 분명히 어느 한 점에서 이제 만날 겁니다. 자, 여기서 요 점을 우리가 O라고 하고, 자, AB의 중점을 우리가 D라고 하고, AC의 중점을 E라고 한번 해보죠. 요 O에서 각 꼭지점에 선분을 한번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AO를 연결했죠. 자, 그 다음에 BO를 연결해 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는 CO. 자, 요 그림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삼각형 AOD와 우리가 삼각형 BOD에서 우선 첫 번째, 선분 AD의 길이와 선분 BD의 길이는 서로 같죠. 요 AB의 이제 수직 이등분선을 그었기 때문에, 자, 얘는 같고, 얘 두 번째는 각 ADO와 각 BDO의 크기도 서로 같습니다. 90도로서 같죠. 자, 두 개는 왜냐하면 수직 이등분 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요 선분 OD가 공통변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은 우리가 S에 해당되는 거고, 얘는 A에 해당되고, 얘는 또 다른 S에 해당되죠. 자, 따라서 AOB와 BOD는 SAS 이제 합동이 되죠. 자, 합동이기 때문에 이제 대응변으로서 OA의 길이와 이제 OB의 길이가 같아지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이제 두 번째, 삼각형 AOE와 삼각형 COE에서 자, 얘도 이제 조건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는 AE의 길이와 자, CE의 길이가 같죠. 자, 이제 두 번째, 각 AEO와 각 CEO의 크기도 서로 같다. 얘도 90도.
자, 얘들도 여전히 자, 수직 2등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조건은 OE는 그냥 공통변. 자, 똑같은 이유죠. 자, 이제 대응변으로서 뭐와 뭐가 같을까요? 변 OA와 변 OC의 길이가 서로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하죠. OA와 OB의 길이가 같고 OA와 OC의 길이가 같다. 이걸 1번식, 자, 2번식이라고 한다면 이거와 이에 의해서 OA, OB, OC의 길이가 모두 같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를 우리가 같다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외심의 이제 두 번째 성질은 뭐 이렇게 증명해 보일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줘야 될 게 뭐냐면 요 BC의 수직 이등분선이 점 O를 지난다면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모두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 자, BC의 수직 이등분선이 점 O를 지나는 것을 보여주면 되죠. 자, 얘는 우선 O에서 BC의 수선의 발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수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을 우선 F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O에서 BC에 내린 이 수선의 발, 이 F가 이제 BC의 중점임을 보이면 되는 겁니다. 자, 요거에 대한 증명은, 자, F는, 자, BC의 중점이다. 자, 요것을 보여주면 BC의 수직 이등분선이 점 O를 지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죠. 자, 증명을 해보면 우리가 삼각형 BOF와 삼각형 COF에서 자, 첫 번째 조건은 자, 각 OFB와 각 OFC는 서로 같죠. 이제 90도로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F가 수선의 발이기 때문에 자, 요 놈도 당연히 이제 수직이 되겠죠. 두 번째 조건은 자, 우리가 여기서 증명을 했었죠. 요 OB와 OC의 길이가 같음을 보였습니다. 곧 OB와 OC의 길이는 서로 같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조건은 OF는 공통변이 됩니다. 자, 각 조건을 보면 얘는 이제 얼이 되겠네요. 90도. OB와 OC는 두 삼각형의 빗변이죠. 자, H라는 조건을 만족시키고 OF는 다른 한 변, 자, S라는 조건을 만족합니다. 따라서 삼각형 BOF와 삼각형 COF는 얼 H, S 합동. 자, 따라서 대응변 요 BF와 요 FC의 길이는 서로 이제 같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F는 이제 BC의 중점이 되는 거죠. 자, 삼각형의 이제 외심의 성질에 대해서 증명을 했죠. 자, 요 삼각형 AOB와 BOD는 자, 요런 녹색 삼각형입니다. 자, 요 놈과 요 놈은 서로 합동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삼각형 AOE와 삼각형 COE도 합동을 이루고 있었죠. SAS 합동이었죠. 자, 하늘색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 놈은 요 삼각형과 자, 요 삼각형이 서로 SAS 합동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BOF와 COF는 RHS 합동을 이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결론으로서 우리가 이제 BF와 이제 FC가 같게 되는 거죠. 따라서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외접원을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한번 그려볼까요? 자, ABC를 모두 지나는 자, 이렇게 그릴 수 있겠네요. 자, 이쁘게 여러분들의 글씨와 여러분들의 논리로 다시 한번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외심의 활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총 두 가지를 공부할 건데 우선 첫 번째 그림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삼각형 외심의 이제 두 번째 성질이 뭐였냐면 요 외심에서부터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모두 같았죠. 따라서 요 OA와 OB와 요 OC의 길이는 모두 같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우리가 삼각형 외심의 거의 모든 문제에서 활용되는 사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뭐냐면 요 OA, OB, OC가 같기 때문에 요 각각의 삼각형들은 다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이렇게 OAB. 자, 요 놈도 이등변 삼각형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자, 요 놈도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또 자, 요 놈도 이등변 삼각형이 되죠. 우리가 요 자리에 들어올 건 이등변 삼각형. 자, 이등변 삼각형이면 어떤 성질이 있죠? 밑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우리가 요 놈을 X라고 하면 요 크기도 이제 X가 되겠죠. 자, 여기를 우리가 Y라고 하면 여기도 이제 Y가 될 겁니다. 여기를 우리가 Z라고 하면 자, 요 크기도 이제 Z가 되죠. 우리가 삼각형 내각의 합은 180이기 때문에
우리가 각 A와 각 B와 각 C를 한번 다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A는 X 더하기 Z고, 각 B는 X 더하기 Y죠. Z 더하기 Y가 되겠죠. 얘들을 X와 Y, Z끼리 묶으면 각각 두 개씩 있기 때문에 2 곱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Z. 자, 이렇게 되죠. 근데 얘들은 180이 돼야 됩니다. 자, 따라서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자, 90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지워보도록 하죠. 자, X 더하기 Y 더하기 Z. 요 놈은 이제 90도가 되더라. 자, 활용 두 번째는 자, 비슷합니다. 자, 외심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 자,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자, 얘도 이등변 삼각형. 자, 요 놈도 이등변 삼각형. OA, OB, OC의 길이가 모두 같죠. 자, 요 가게 크기를 X라고 하면 또 밑가게 크기가 같기 때문에 여기도 X. 자, 여기를 Y라고 하면 자, 여기도 Y가 되겠나요? 자, 여기에 들어갈 거는 이등변 삼각형. 자, 외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내각의 크기의 합은 이웃하지 않는 외곽의 크기와 같기 때문에 여기가 x, x라면 자, 여기는 2x가 되겠죠. 여기 y, y라면 여기는 2y가 되겠습니다. 자, 요 자리에 여러분들이 넣어야 될 것은 두 내각의 크기의 합은 이웃하지 않는 외곽의 크기와 같다. 자, 그러면 각 BOC는 2x 더하기 2y가 되죠. 요 놈을 2로 묶으면 2. 자, x 더하기 y가 될 거고, 요 x 더하기 y는 요 각 A의 크기와 같기 때문에 얘는 2 곱하기 각 A의 크기. 곧 요 각의 크기가 A라면, 자, 여기에 있는 놈의 각의 크기는 자, 2A가 된다라는 것. 자, 문제를 풀 때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사실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외심의 마지막 개념, 이제 삼각형의 외심의 위치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이제 삼각형이 예각이냐, 직각이냐, 둔각이냐에 따라서 이제 외심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우선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제 예각 삼각형인 경우에는 삼각형의 내부에 이렇게 외심이 존재하고, 둔각 삼각형인 경우에는 삼각형의 이게 외부에 외심이 존재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직각 삼각형의 외심의 위치인데, 직각 삼각형의 외심의 위치는 빗변의 중점이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외심의 위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필요한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방금 전에 공부했었던 외심의 활용. 자, 요 부분입니다. 이제 두 번째 활용. 요 꼭지각의 크기의 2배를 하면 요 BOC의 각의 크기와 이제 같아진다라는 것. 요 A의 2배를 하면 요 BOC의 각의 크기 2A가 된다는 사실. 자, 요 외심의 활용에 의해서 우리가 외심의 위치를 이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요 꼭지각의 크기를 A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요 각의 크기는 2A가 돼야 되죠. 자, 근데 예각이라면 요 A의 크기는 이제 90도보다는 작을 거고, 자, 2A는 180보다는 이제 작게 되겠죠. 우리가 요 밑변이 평각 180도이기 때문에 얘보다는 이렇게 굽어져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삼각형의 내부에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둔각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를 A라고 해볼게요. 요 A의 크기는 90보다는 크겠죠. 둔각이니까. 자, 그럼 2A의 크기는 2배를 했기 때문에 180도보다 크게 됩니다. 180도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이제 평각보다 더 크다라는 거기 때문에 요게 이제 외심이죠. 자, 요렇게 요 각이 2A가 되겠죠. 얘는 이제 180보다 더 이제 큰 각이 됩니다. 자, 그럼 직각삼각형인 경우에 요 꼭지각의 크기를 자, A라고 한다면 요 A가 이제 90도인 거죠. 자, 그럼 2A를 하면 얘는 이제 180도가 됩니다. 맞죠? 180도가 된다는 얘기는 요 2A가 평각이 된다는 얘기고, 요 빗변 위에 O가 존재한다라는 얘기죠. 근데 외심은 변의 수직 2등분이기 때문에 요 O의 위치는 요 빗변의 이제 중점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삼각형의 외심의 위치도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이제 직각 삼각형의 외심은 빗변의 중점이라는 거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오늘 공부했던 내용들 잘 정리하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외심과 관련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